자, 먼저 1번.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시기로 했죠. 그래서 회사 등록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메뉴를 켜놓고 그 다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에 이 사업자 등록 번호 요거 완전 딱 봐도 틀리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130-47-50-50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찾아보니 큰산산사 이름은 맞고 이시진도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도 맞네요. 잠시만요. 오! 속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개업연월일 우리 15년 5월 1일이죠. 2015년 5월 1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쭉쭉쭉 밑에 내려가서 사업장 관할세무서 요거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우리가 뭐 보고 판단하기로 했죠? 세무서장 왼쪽에 있는 이 이름, 그래서 남부천 이걸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수정하는 방법은 F2 누르고 남부천 검색해서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이제 주소는 맞았었고, 여기 개업연월일,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이렇게 세 가지 고쳐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2번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씩 끄면서 볼게요. 상품 매출 3억 맞고, 그 다음 상품 매출 원가 밖에 있는 금액이 맞지만, 자, 요 금액이 동일하지만 여러분은 클릭해서 안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기초 맞고 단기 매입액 맞고, 그 다음 기말도 다행히 맞네요. 그래서 요거는 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급여 3,400 요거 틀렸죠. 자, 그러면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자, 금액 쪽 클릭하고 34300 플러스 이렇게 하면 금액이 수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요거 틀렸었네요.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570만원 맞고, 244만원 예비교통비 맞고, 임차료 1200 맞고, 차량유지비 요거 틀렸죠. 요거. 자, 차량유지비 클릭하고 35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모품비 맞고, 광고 선전비 맞고, 자, 그 다음 이자 수익 맞고, 임대료 맞고, 그 다음 이자 비용 450 맞고, 요거 빠져있죠. 자, 요거 빠져있는 거는 이제 빈칸 클릭하시고 F2 누른 다음 기부금 엔터, 그 다음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잘 입력했는지 끝났는지를 확인하실 거면 여기 당기순이익과 문제에서 주어진 당기순이익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와 같이 이 급여 항목 금액, 차량 유지비 금액, 그리고 기부금 요 금액이 잘 수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맞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저장 되시니 화면 꺼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우리 이제 메뉴 3가지 중에 2가지로 들어가서 확인하신다고 했죠?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어디 보자, 쭉 읽어보니 다음에 적요를 계정 과목에 추가 등록하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메뉴로 가셔서 여기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찾아서 거기에 적요를 등록하는 문제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졌죠. 몇 번? 824번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자, 그러면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찾기 또는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창 띄우신 다음에 824 엔터 이렇게 치시고 요거 끄고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자 대체적요를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대체적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 4 그리고 문제에서 자 대체적요 퀵 서비스 요금 보통 예금 이체 띄고
지급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끝났어요. 쉽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문제 볼게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뉴 꺼주시고, 그리고 거래처 등록 여기 있네요. 요거 등록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건 일반 금융기관 신용카드 요 탭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카드니까 믿음 카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잘못 입력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다른 탭에 입력하시면 입력 자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반 거래처에 이렇게 99871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왜 안 되지? 99871 이렇게 하시면 한번 읽어보셔. 아, 여기 아니지? 카드사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99871. 자, 그리고 믿음 카드.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매출인지 매입인지 문제에서는 매입이라고 나왔으니 2번으로 해주시고, 카드 번호는 3번에 1234-1178-9012-3452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업용 카드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입력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끝. 그래서 자, 3번까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들리면 안 된다. 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맞았다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문제 4번 딱 오는 순간 우리는 일반전표 입력으로 쇽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 딱 들어가서 여기에서 볼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일단 문제 읽기 전에 여기 있는 날짜, 요 날짜 있죠? 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7월 2일. 자, 그러면 7월 2일 문제 볼게요. 자, 문제 푸실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좀 말로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나중에는 자, 이렇게 문제를 다 읽고 여기다 분기를 차변 대변하고 옮겨 적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가능하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건 바로 입력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겠습니다. 푸른 상사에서 광고 전단지 제작, 광고? 제작 대금 330만 원. 지급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광고 전단지 제작하는데 돈 썼구나.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이에요? 광고 선전비죠. 자, 그러면 비용이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어음 줬다고 지급어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는 상품을 사거나 팔았을 때, 즉 지금 같은 경우 상품을 샀을 때 지급어음 쓰시는 거고, 상품이 아닌 다른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땐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요거 잘 채점해 주시고, 일단 그러면 우리는 입력할 때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쓰셔야 되겠죠. 800번대 계정 과목 금액 330만 원.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된다. 근데 이 미지급금 거래처 입력하셔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푸른 상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채점해 주세요. 동그라미 또는 짝대기.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는 7월 26일. 7월 26일.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보면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죠. 자,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를 수표로 발행해 줬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좌 수표 발행?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 그리고 이거 상품을 샀다. 그럼 차변의 상품이지만 그게 아니라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 준 거죠.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어 놓으신 다음 적어 볼게요. 차변에 선급금, 그리고 선급금은 우리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좌동철강 금액은, 자,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안 되죠. 자, 상품 금액이 1,000만 원인 거고 우리가 계약금으로는 10% 준 거니까 10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쓰시면 된다. 우리 시험에서는 예금 계정 과목 별도로 거래처 입력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8월 23일 823. 자, 문제 볼게요. 가수금 500만 원은 4월 1일에 입금될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가수금 철회하였으나 알고 보니까 승리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수금이라고 써놨던 애가 알고 보니까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금액을 알려줬죠. 자, 지금 날짜는 여러분 8월 23일인 거예요. 근데 이 가수금 처리한 거를 4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만약에 문제에서 금액을 안 알려줬다고 하면 여기 일반전표 자체에서도 조회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4월 1일에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지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가수금이라고 써놓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금액 안 알려주면 쳐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4월 1일에 한번 분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변의 현금,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써놨구나.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원인이 밝혀지는 거구나. 지금 8월 23일에. 그럼 지금 분개해야 되는 건 이 가수금을 없애줘야 하니 차변의 가수금이라고 쓰시고, 대변에 이거 알고 보니까 누구 거 외상대금이에요? 승리상사 거죠. 그죠? 승리상사 거 외상대금이 들어온 거면 걔 외상대금이라고 적어놨던 금액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외상매출금일까요? 외상매입금일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상대방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돈 들어와서 걔를 감소를 시켜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계정 과목 주의해 주시고, 그럼 지금 우리는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적어 놓으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단 적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수금 금액은 어디 보자. 5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승리상사. 문제에서 지금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멘트가 없고 우리가 4월 1일에 조회를 했을 때 이 가수금의 거래처가 적혀 있는 문제라면 8월 23일에 얘를 차변에 적어서 가수금을 상계 처리해 주실 때도 가수금 거래처를 적어야 답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날짜는 안 헷갈리실 거예요. 이 언제 입력해야 되는지는 앞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시진 않으시겠죠? 근데 이거를 입력하기 위해 중간에 내가 기중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해놨어 라고 날짜를 하나를 더 주면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얘네가 전에 어떻게 입력을 해놨는지.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3일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실게요. 자, 4번. 8월 28일이죠. 자, 8월 28일은 우리가 지금 상품을 판매하고 돈 받았다. 예금으로. 그러면 자, 요거는 저 안 적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팔았고 돈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당좌 예금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1,000만 원은 당좌 예금, 나머지는 외상. 그 나머지 금액을 글로 안 알려주고 여기 있는 이 증빙으로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걔를 먼저 적어요. 뭘 먼저 적냐? 대변의 상품 매출.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적고, 이 금액을 내가 판매한 금액의 총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문제 그 밑에 있는 거래 명세서에 보니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액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대변의 상품 매출 2,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은 거 우리 1,000만 원은 당좌 예금. 당좌 예금으로 입금을 받은 거니까 당좌 예금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받았지? 하고 보니 외상으로 했다고 하니 나머지 금액은 우리 상품 팔고 외상으로 받을 돈 생기면 뭐예요? 외상 매출금. 오케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강서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0일 보실게요. 자, 9월 10일 날짜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공감. 자, 볼게요. 등기우편 비용? 개정 과목까지 알려줬어요. 통신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냥 쓰시면 되겠죠. 일단 대변에 돈 나갔으니까 대변 먼저 적어볼게요. 현금 5,000원. 차변에 우리 통신비. 자, 통신비인데 개정 과목 코드 뭘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신나서 500번대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800번대로 쓰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주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배비 현금 5,000원 지급했다. 여기다 무슨 통신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나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택배비가 들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현금으로 들었다.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택배비는 여기다가 상품, 즉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 만약에 판매하면서 택배비가 들었다라고 하면 걔는 운반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개정 과목 어떤 거 쓰는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왔다고 내가 아는 거 따다닥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월 28일 보실게요. 9월 28일 채점 잘 알고 계시죠? 자, 9월 28일은 지금 또 나왔네. 상품 판매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인가 보다. 근데 판매하고 돈을 뭘로 받았지? 판매 대금 중 100만 원 현금,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구나. 동전 발행이라는 건 나랑 거래한 그 거래처 회사의 어음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상품 매출 대변에 적어볼 수 있고, 현금 받은 거랑 내가 상품이니까 어음 받은 거는 받으러음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받으러음은 거래처 반드시 써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자, 10 곱하기 65는 650만 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받으러음은 거래처 나나상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6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틀릴 만한 문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맞나요? 자, 10월 28일 보셔서 여기 이제 문제 보실게요. 자, 우리 이거 질문 나왔던 적이 있는데 현금용 수증 나왔다고 무조건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읽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정원 꽃집에 화환을 주문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이 맞겠죠? 자, 근데 이 꽃집에 화환을 주문을 한 이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차변에 쓰는 개정 과목이 달라지겠죠. 문제에서는 매출처의 신규 매장 개업 시,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래처인 거죠. 그럴 때는 접대비, 또는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식, 그러면 그거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 잘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차변에 접대비, 자, 저처럼 이렇게 500번대 하고 바로 엔터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접대비 여러분도 입력되어 있는 게 800번대인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813번 접대비, 그리고 금액은 여기 문제에 보시면 요렇게 자,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5만 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요렇게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출금 코드 있죠. 출금 코드로 입력하셔도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마지막 문제. 이번 회차는 약간 분계가 조금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있는 그 1번부터 나왔던 그 문제 말고. 자, 그 다음에 10월 31일. 자,
영업부 출장용 승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돈 나간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는 자동차세가 우리는 보유하면서 매년 내야 되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한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 자동차가 영업부 출장용, 즉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용이다. 그럼 우리 뭐라고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인출금이라고 처리하기로 했었고, 자, 만약에 이 자동차세가 자동차세가 아니라 취득세다. 그럼 뭐라고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차량운반부라고 처리하셔야 돼요. 차량운반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지금은 한 문제로 거의 뽕을 뽑죠. 자, 지금은 자동차세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과 공과 5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800번대. 자, 금액은 26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요렇게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5번도 이 메뉴 끄지 않으시고 여기서 계속 작업하실 거죠? 자, 날짜 치고 들어갈게요. 11월 2일 입력된 분계는 틀린 분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된 게 차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받으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음을 만기일 전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할인받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면서 할인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잘못 입력했다. 자, 할인료는 할인료를 사용하는 계정 과목, 할인료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뭐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땐 뭘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인이 아니라 추심일 때, 그죠? 즉, 만기가 다 돼서 결제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는 게 맞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비용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추심할 때 든 추심료는 우리 수수료 비용, 기억하시죠? 수수료 비용. 할인할 때 든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거 적어 놓으세요. 자, 처분, 손실. 이거 어음 관련된 내용은 자주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추심은 수수료 비용,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인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F2 누르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검색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또 수정할 게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계정 과목 이름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4일 입력된 분계는 틀린 분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상품 165만 원 구입하면서 대금을 소지하고 있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당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대변의 당좌예금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 회사 당좌 수표를 준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달림전자 발행 당좌수표를 준 거죠. 자, 이 말은 타임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한 거니까 이 계정 과목을 당좌예금이 아니라 뭐라고 하셔야 돼요? 현금,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금액은 같으니까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우리 6번 문제는 들어오자마자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수동과 자동을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다 일단 쳐 놓으시면 돼요. 12월 31일 나는 수동 먼저 할 거야. 요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구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외에는 다 수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번은 수동이죠. 2번도 수동이고 3번도 수동이고 4번 감가상각비 자동이죠. 수수수자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 1번, 2번, 3번 순서는 뭘 먼저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제 올바른 분계가 입력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입력되신 화면이 제가 최종적으로 보여드린 화면과 같으신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7월 1일에 1년치 주차장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하여 전액 와우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 자, 우리 이 결산 문제, 결산 기말 수정 분계 수동 결산을 하실 때는 기준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말에 내가 해야 될 분계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적어 볼게요. 7월 1일에 뭔가를 분계를 해놨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간에 날짜 나오면 한번 쳐보셔도 된다고. 자, 그럼 뭔가 분계가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해놨는고 하고 보니 차변의 현금 그리고 금액은 480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480만 원.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해 놓은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먼저 받은 수익, 즉 내년에 해당하는 이 수익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데 우리 지금 이 480만 원이 전부 다 내년 건가요? 날짜를 보면 아니죠. 7월 1일에 1년치니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가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 우리 잠시만요. 조금 크게 봅시다.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날이 7월 1일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년 6월 30일. 자, 지금 22년이니까 22년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 6번에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나는 지금 몇 월 며칠이다? 나는 지금 그렇죠. 12월 31일이다. 항상 말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날이야. 이렇게.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단기 올해와 차기 내년 거의 금액을 나눠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80만 원을 뭘로 나눠야 돼요? 12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손가락이 필요해요. 7월부터 12월까지 같이 세볼게요. 시작. 7, 8, 9, 10, 11, 12. 몇 개월? 그렇죠. 6개월. 자, 그럼 내년 것도 몇 개월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니까 6개월. 그죠? 그러면 이 480만 원을 12분의 6, 즉 2분의 1, 2분의 1 반띵 해가지고 단기 차기 나누시면 되겠죠. 자, 반띵하면 얼마예요? 자, 여기가 240만 원, 여기가 24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계장부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뭐라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그리고 이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년 거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처리가 되도록 수정 분계를 해주시면 된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7월 1일에 이렇게 다 480만 원이 선수수익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 거는 이 480 중에 240을 선수수익에서 감소시켜주고, 즉 차변의 선수수익 240만 원.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 발생으로 임대료 24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조금 이제 금액이 헷갈리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분계하시면 된다. 이 문제는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계가 되셨다면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할 때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안 돼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즉 차변에 자, 선수 수익 그리고 240만 원, 2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 자, 임대료는 900번대 계정 과목이죠. 2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1번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결산 문제가, 이 회차는 결산 문제가 굉장히 좀 귀찮게 나왔네요. 그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결산일 현재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세요. 우리가 인출금은 기중에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잔액이 차변에 있나 대변에 있나를 확인하고 걔를 자본금으로 대체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금액을 안 알려줬어요. 그럼 어디서 찾으셔야 된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날짜를 우리가 지금 몇 월 며칠이다? 12월 31일이다 라고 이렇게 날짜를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쭉쭉쭉 내려가시면 여기 인출금. 자, 그래서 인출금의 합계란 여기 보시면 여기 차변에 발생을 한 거죠. 인출금이 금액 적어놔야 돼요. 600이 아니죠. 65만 8천 원이 차변에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어 놓으시고, 우리는 지금 기말 수정 분계를 쟤를 없애는 분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얘 없애는 작업을 대변의 인출금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차변에는 자본금이라고 써야 하는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끄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자본금 금액은 아까 봐서 적어놨던 65만 8천 원. 자, 그 다음 대변에 어디 보자. 인출금 요렇게 65만 8천 원 요렇게 적어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에서 어떤 잔액을 몰라서 찾으실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소모품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본사에서 소모품 문제는 처음에 샀을 때 뭐라고 처리했는지를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남은 소모품이 3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우린 이거 남은 거를 보고, 아, 이거 남은 거니까 소모품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장부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네. 요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이 비용으로 처리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만약에 현금 줬다고 가정하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소모품 B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그럼 내가 이 비용으로 전부 다 처리해 놓은 것 중에 이 남은 애들은 비용이 아니니까 대변에 적어서 소모품 B 요렇게 써서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차변의 소모품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 31일 분계에 차변의 소모품 금액은 30만원, 대변의 소모품 B인데 얘도 800번대로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30만원 입력해 주시면 뭘 쳤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치워버려야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우리의 심신을 달래줄 자동결산이 왔어요. 자, 자동결산은 여러분 결산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여기 메뉴로 들어가셔서 날짜 주의하셔야 되겠죠. 날짜는 1월 1 엔터 12 이렇게 치시고 이 창 나오면 우리는 상관없다 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니까 쭉쭉쭉 여기 괄호 4 감가상각비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지금 비품이 56만 원. 그래서 비품 칸에 56만 원. 요렇게. 그리고 영업용 차량은 우리 차량 운반구죠. 여기에 31만 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끄시면 되겠네요. 끄시면 문제 틀리신 거예요. 안 돼요. 뭐 해주셔야 되냐면 저기 왼쪽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서 얘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에 여기 12월 31일 화면에는 우리가 방금 반영시켰던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결차 결대로 잘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문제 6번도
자, 마지막.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7번 장부조의 문제이죠. 자, 장부조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든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답지를 나중에 보시면 답지에는 여기 들어가 찾으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지만 사실 거기가 아니어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맞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우리 답 안을 반드시 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란 여기 1, 2, 3번에 적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찾을 때는 잘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자 한번 찾아볼게요. 키워드 일단 날짜가 상반기예요. 상반기. 자 상반기면 이 기간인 거죠. 그리고 이 기간에 뭔가의 합계 판매 가능한 상품액의 합계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구해지는 A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상품 티계정 그려서 기초, 단기, 순, 매입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를 우리는 판매 가능 상품에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 있는 것과 단기 순 매입액의 상품의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면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애매하면 총계정 원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입력하실 때는 상반기 1월부터 6월이니까 1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그리고 상품 계정 과목만 이렇게 걸러서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요것들 우리 전기 2월이 작년에 있다가 넘어온 기초상품 금액인 거죠. 그리고 2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의 다 합계가 요 합계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답은 7,024만 8천원. 자 요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1월부터 5월에 자, 접대비라고 하는 일단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현금 지출, 우리 키워드 현금 거래, 현금 지출 또는 대체 거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 여기만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를 구분해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1월부터 5월까지의 합계죠, 합계. 그러면 1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뭐 월별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접대비를 찾는 거죠. 접대비 여기서도 컨트롤 F 눌러서 접대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자 접대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지금 금액이 차변에 3개가 있죠. 375만원, 10만원, 2개 더한 385만원. 여기서 현금 지출이니까 375만원 요 금액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데서 보시면 이 합계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채점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375만원 현금. 자, 375만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인데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줬네요.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 중에서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 금액과 가장 적은 월 금액의 차이. 그럼 우리가 어떠한 계정 과목을 주고 얘를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월 단위로 비교를 해야 어떤 달이 제일 큰지 어떤 달이 제일 적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겠죠. 왜? 총계정 원장이 어떠한 한 계정 과목을 월별로 비교를 할 수 있게 종합을 해서 볼 수 있는 표이니까. 자, 그러면 1월부터 6월 1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을 건물 관리비 엔터 건물 관리비 엔터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비용이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잔액을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차변에 있는 금액 중에 가장 많은 월. 자, 가장 많은 월 몇 월인가요? 2월. 그죠? 차익을 구해야 되니까 적어놔 볼게요. 43만원. 가장 적은 월. 6월 18만원.
자, 2개 빼면 답이 나오겠죠. 빼면 25만 원. 맞나요? 손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암산 성공했어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다 하고 이제 끝났나요? 아니죠. 네, 여기다가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입력까지 해주셔야 된다. 7,024만 8천 원, 그다음 375만 원, 자, 그다음 25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 진짜 끝.